정치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짧은 시간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 경기도정 자료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왜냐, 재판과 도정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도는 4년 만에 아까 얘기한 지지율을 갖다가 전국 1등을 받는데 그냥 받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1,400만 명 전부에게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모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효과가 이렇게 클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거의 뭐 이제 사회적 격리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거의 폐쇄됐었죠. 그때 제가 재난금이 지원금이 나오고 나서 저희 동네 조그만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통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통장님도 물건을 사러 오셨죠. 재난지원 카드를 갖고 뭐 쉽게 이용하는 동네 마켓이니까. 근데 통장님과 가게 사장님의 대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통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모두에게 줘서 쓰게 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를 보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생활하다 바빠서 마트, 홈플러스, 뭐 저기 저 이마트 이런 데 가서 할 수 없이 쇼핑하거나 배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내 이웃이 사는 환경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까 PT 설명해 주시면서 이번에도 그러한 직접 우리가 마을에 내려지는 이러한 자금들을 갖다가 지켜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상권 살리고 경제 우리가 좀 안정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이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을을 갖다가 알고 확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검찰 얘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몇 가지 중요했던 이야기들, 저는 제가 겪었던,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법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검찰, 특히 이 특수부 검사들, 이 친구들은 그냥 뭐 갑자기 만들어진 이런 돌연변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사건을 겪고 이렇게 보면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 특수부 검사들은 그렇게 다 일들을 해왔어요. 오로지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은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15년 전에 유우성이라는 서울시의 공무원을 갖다가 간첩을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그 이명박 시절에 서울시에 시장으로 출마를 준비했던 한명숙 총리, 이분들을 갖다가 이분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 정치자금 뇌물죄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 60명을 데려다가, 한 60차례를 갖다가 그 재소자들을 데려다가 진술을 맞추면서 결국은 범죄자를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한 분을 갖다가 정치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렇게 승승장구한 이들이 22년도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대장동으로 탈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재명을 잡기 위해 가지고 사건을 키웠던 게 바로 지금 대장동 사건이 민낯치고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오자마자 그때 보석 나와서 뭐 이 보니까 법원의 판결만 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조중동, 그 다음에 기존의 기성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그냥 검찰이 주는 거, 그 다음에 판결 내용,
이것만 주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뉴스공장, 매불쇼, 뭐 새날 나가서 제가 막 직접 세세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 윤석열 사당으로 바꿔진 2기 대장동 수사팀이 벌였던 이 정말 경천동지알 천인공노할 만행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 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벌써 내란이 작년에 일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전혀 그 내란이 일어난 초반부터 지금 분위기는 너무 다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 TV조선, 조중동, 여기서 마구 공격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공격, 의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법원과 검찰을 비호하는 목소리. 아니 내란이면 내란 무리가 뭡니까? 조선의 프레임이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증거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법원들은 사법부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1심 판결을 받으면서 최양원지 변호인들이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까 제 지인들 또 아내가 또 바깥에서 막 이제 정관 급한 데가 막 변호사들 해가지고 변호인들이 7, 8명이나 됐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통령 변호인단 수준이죠. 이 사람들이 사건 접하자마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 당연히 무죄다, 저 당연히 무죄 나올 줄 알고. 그런데 1년 후 23년도 11월 30일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거의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는 검찰의 종합 의견서를 판결문이라고 내면서 대장동 업자들 무죄, 유동규 무죄, 그 나머지 한 명인가 8개월, 저는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뭐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게 저 혼자 겪었던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기에 지난 그 3년의 시간을 갖다가 그냥 분노만 갖고 지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법부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뭐 큰 정치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동지들과 뭐 대선을 치르고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내는 사람이 되자. 이게 결국은 넓은 길을 만들어야지 서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미래를 갖다가 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나서 아내가 또 막 완전히 거의 뭐 자빠지죠. 그래서 뭐 추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쩌나 그러는데, 저도 기존의 변호사들과 얘기하면서 판사의 고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판사 고향이 어디야? 근데 10에 10 9에 9은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저렇게 사법도 하고 굉장히 심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좋은 게 좋다. 그 다음에 기득권 언론들의 그러한 그냥 이 양비론 여기에 절대 흔들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여기 당과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자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두서없이 그냥 두런두런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아주 정말 이 행운의 이런 대통령을 빨리 맞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치검사들이 이인규 당시의 중수부장 이런 친구들이 논두렁에 시계를 던졌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갖다가 거의 생중계했던 방송들 대통령께서 당시 그 수모를 참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을 갖다가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검찰한테 그리고 사법부에 역사적으로 이런 실패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늘 우리가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새로운 시작을 만들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시대의 마지막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그 부분이 아쉽고 그러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결의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새 시대의 시작을 만들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저 사법부가 저렇게 위험이 많고 검찰놈들이 아직도 기고만장하게 이르지만 어떻게 국민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민심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역사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도 지금은 백수의 피고인의 신분입니다만 계속 힘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